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선생입니다. 오늘은 고전 시가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고전 시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1894년 이전까지 우리 조상들이 우리말로 불렀던 시와 노래를 의미합니다. 고전 시가는 어차피 수능 문제 풀려고 공부하는 거긴 하지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런 종류의 노래 가사들을 즐겼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고전 시가를 읽는 것이 뭐 굉장히 쓸데없거나 혹은 외계어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같이 시대별 고전 시가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2024년에 출시된 EBS 고전 시가 교재를 바탕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시대별 시가입니다. 먼저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초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불려진 대표적인 노래 장르를 우리는 고대가요라고 일컫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 정읍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무도화가는 고조선의 노래로 알려져 있고, 황조가는 고구려, 구지가는 가야, 정읍사는 백제의 노래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부터 고려 초기까지는 향가라는 장르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향가가 무슨 뜻인지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향가라고 얘기할 때 이 향자는 시골 향자라는 의미입니다. 신라 사람들이 본인의 노래를 시골 노래라고 일컬었던 거죠. 이는 본토 노래가 아니고 약간 변방의 노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본토는 어디인가요? 맞습니다. 그 당시 잘 나갔던 나라인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같은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팝 음악에 비해 한국 음악이 좀 덜 알려져 있었죠. 아마 이 신라시대 때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 노래에 밀렸었나 봅니다. 현재 전해지는 대표적인 향가 작품으로는 헌화가, 모죽지랑가, 제망매가, 창기파랑가 등의 작품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가요라는 장르가 유행했습니다. 고려시대부터는 노랫말이 한글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지만 고려시대부터 유행했던 노래들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면서 가사를 한글로 남겨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얄리얄리 얄라정, 가시리 가시리 있고 등이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후렴구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가시리, 청산별곡, 서경별곡, 삼오곡, 정석가 등의 노래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쌍화점, 예전에 조인성이 나왔던 영화 제목이죠. 그 영화 제목인 쌍화점도 고려가요 노래 제목입니다. 자, 이외에도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장르로는 경기체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한림별곡이라는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로 오면 조선시대의 대표 장르는 시조와 가사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시조는 좀 짧은 거, 그리고 가사는 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시조와 가사는 실제로 우리 조상들이 음을 붙여서 불렀던 노래들이죠. 시조는 보통 세 줄,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총 세 줄로 되어 있는 시에 음을 붙여서 부른 장르인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세 줄보다 길어진 시조를 우리는 사설시조라고 부릅니다. 가사는 시조에 비해서 굉장히 깁니다. 교과서 기준으로 보면 몇 페이지에 걸쳐서 한 작품이 수록될 정도로 엄청 긴 장르인데요. 시조처럼 짧고 간결하지 않고 뭔가 할 말이 엄청 많아서 주저리 하는 느낌이 드는 장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송강정철의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이 대표적인 가사 작품입니다. 이 외에도 악장과 언해라는 조선의 노래 장르들이 있는데요. 악장은 궁궐에서 행사를 할 때 연주했던 음악이나 노래를 일컫고, 언해는 중국의 노래, 그러니까 한시죠. 한시를 우리말로 번역한 작품들을 일컫습니다. 주로 중국 시인 중에 유명했던 뭐 두보 혹은 이백 이런 완전 유명하고 잘 나갔던 중국 시인들의 작품을 우리말로 번역한 작품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외에 시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조상들이 시대 구분 없이 계속 만들고 즐겼던 대표적인 장르로는 한시와 민요를 들 수 있습니다. 한시는 중국어 문자인 한자로 지은 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민요는 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유행했던 노래들입니다. 한시는 한자를 알아야 되니까 정말 글 공부 꽤나 했던 상류층들이 즐겼던 장르라고 볼 수 있고, 민요는 일할 때 부르는 노동요, 그리고 뭐 강강술래처럼 명절에 놀 때 불렀던 노래, 그리고 장례식 같은 행사나 의식을 할 때 불렀던 의식요들이 있는 걸 비추어 볼 때 상류층보다는 일반 백성들이 많이 즐기고 불렀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가 지나고 1894년 이후부터는 자, 이제 우리가 얼추 아는 현대시와 현대가요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BTS나 뉴진스 같은 노래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 나이가 뭐 80살 혹은 100살이 되면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오늘날의 노래들도 흘러간 옛 노래가 되고 언젠가는 고전시가로 분류되는 날이 오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지금까지 고전시가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대별 작품들을 살펴보고 관련 기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